쉽든 어렵든 이 두 방법 모두 실전에서 궁합을 볼 때 모두 감안하는 부분이기에 쉽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쉬워서 아예 초보분들에게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사주교 관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 혹은 이성 친구분들과의 궁합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 밑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과의 궁합은 어떠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주를 꼭 한번 봐야 한다면 궁합을 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상당히 궁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같은 날 태어난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지는 이유의 큰 부분이 바로 궁합 때문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궁합이 중요하지만 부모 사주와 아이 사주와의 궁합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부모와의 궁합이 좋든 말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 사주대로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환경이 좋으면 출발선은 좋을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운이 나쁘다면 그만큼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고요. 운이 좋다면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취가 발생하는 등 같은 사주라도 스케일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그래프는 사주대로 살아가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에 따라서 교육적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모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주일 경우에 귀한 사주를 가진 아이가 평범하거나 오히려 사주 모양보다 좀 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냥 이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내가 한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 혹은 내가 일을 같이 할 동업자나 파트너 같은 경우는 부모랑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자, 손님과 상담을 할 때 저는 좀 답답하고 암담한 경우가 좀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 분인데 사주도 상당히 좀 원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당장 오는 대운이라든지 지금 당장 올 세운에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손님에게 안 좋은 걸 좋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주 해석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이 안 좋은 운을 바꿀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운법이 있는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개운법이랍시고 무작정 개명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검증도 안 된 시중의 방법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운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건들의 특징과 일적인 부분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 게 있다면 본인 상황을 좀 더 안 좋게 만드는 궁합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말고 가급적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궁합을 가진 배우자나 파트너를 만날 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사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길을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륭을 예측하는데 당연히 항상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의 에너지 혹은 내 옆에 있는 파트너의 에너지는 나에게 특별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궁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좀 준비해놨는데 이 영상에서는 좀 쉽게 궁합을 보는 법과 제대로 궁합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어차피 쉽든 어렵든 이 두 방법 모두 실전에서 궁합을 볼 때 모두 감안하는 부분이기에 쉽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쉬워서 아예 초보분들에게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고요. 제대로 보는 법을 말씀드리는 건 사주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잘 알아두고 쓰면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보는 법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해볼 텐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궁합이란 건 말 그대로 궁의 합입니다. 궁합의 사전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혼인할 남녀의 생년월일시를 오행에 맞추어 보아서 부부로서의 기륭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궁합을 볼 때 바로 한눈에 우리가 쉽게 보는 법은
역시 지금 이 지지 각 궁의 합이나 충 같은 관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궁합 보는 법의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실제 궁합에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장에 본인의 사주를 만세력에 한번 넣어 보시고요. 궁합을 보고 싶은 상대방의 사주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예시 명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사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여기 보이는 연지는 우리가 보통 조상궁, 월지는 부모궁, 일지는 배우자궁, 시지는 보통 자식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 사주의 각 궁을 상대방의 궁과 우리가 이제 직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궁을 서로 비교해 보기 전에 내 사주 지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우자 궁이 형충을 당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기를 저는 권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사주를 보시면은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지가 사주 내에서 충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 자리가 그래도 항시 불안하다는 입장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결혼이 쉽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상당히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역시 한 사람의 사주만 본 것이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시고요.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운의 흐름과 상대방의 궁합도 좀 대조를 해봐야 이 사람의 진짜 뭐 결혼 생활이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지 아닌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궁합을 좀 쉽게 보는 법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주의 각 궁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관계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각 지지의 합이 있는지 그리고 충이나 살 같은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 표에다가 지금 전부 올려놨거든요.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건 좋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합이 있다는 거는 각 글자의 관계가 유정하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서로 일지가 지금 좌우충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 나머지 다른 뭐 합이나 충은 또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지가 그러면 충하는 거 외에는 이 둘의 사주는 궁합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궁합을 볼 때 각 궁의 관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주 볼 때 좀 우리가 많이 찾지 않는 신사를 좀 언급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원진살이나 지금 제가 이렇게 상파살 같은 것들을 지금 올려놨는데 실제 사주를 감명할 때 거의 활용도가 없지만 그래도 궁합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신살, 우리가 즉 뭐 흔히 말하는 도화살이라든지 홍염살 같은 것들은 사주의 성패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평진전에서도 신살은 뭐 시체와 같다고도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이 신살을 저도 상담시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역마나 지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삶에 살아가는 모습과 형태 정도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주 성패와 적용시키진 않지만 운의 현상 등을 설명할 때는 신살 같은 것들을 같이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진살 같은 것도 상파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합에선 우리가 좀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진 같은 경우를 좀 잠깐 얘기해 보자면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미워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부부끼리 이런 원진살이 궁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 좋진 않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연지끼리 이렇게 인유 원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의 원진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파살이라든지 보통 격각 같은 것도 있는지 좀 체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상파만 좀 올려놨는데요. 뭐 상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관계가 깨어짐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부부 사이나 파트너끼리도 이런 건 좋게 볼 수 없다는 건데 이 사주는 지금 시지가 이렇게 오묘 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서로 각 궁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안 맞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합을 보는 법이 여기서 끝난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정밀히 볼 수는 없냐는 얘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사실 방금 보는 법은 궁합을 볼 때 매우 쉬운 것부터 접근해 보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서로의 궁합을 만세력으로 띄워놓고 바로 진행해 볼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 접근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궁합을 완벽하게 보는 법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사주를 정확히 해석하고요, 접근하는 법입니다. 결국 사주란 혈액형 성격론처럼 뭐 이런 걸 너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나름 논리가 있고, 그 논리에 맞게 결국 우리가 기륭을 판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궁합도 서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결국 사주를 풀어야 정확히 궁합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주를 풀어내는 궁합을 보는 핵심이 또 무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내 사주의 우선 용신을 정확히 찾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사주를 병들게 하는 게 또 무엇이고, 이 병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을 상대방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사주를 볼 때 용신과 사주를 병들게 하는 글자와 이것을 해소하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사주 해석을 거의 다 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것이, 궁합을 볼 때도 이것을 적용시키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주 궁합을 좀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궁합을 볼지 한번 같이 연구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명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왼쪽의 사주 명주분께서 궁합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남자분은 상대방의 사주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분의 궁합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나름 궁합적인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봤는지 하나씩 사주를 풀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사주의 명주분의 직업은 약사이시고요. 이미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사회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100% 이렇게 일지가 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100% 이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지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하셨거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 일지충을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혼 경험이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이유를 좀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6월 을목으로 지금 현재 편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의 용신은 이 편관이 용신입니다. 자, 아직 용신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용신은 절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아닙니다. 이 사주가 어떠한 사주로 태어났는지를 보는 핵심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셔야지, 절대 사주에 필요한 기운으로 이해하시면 평생 사주가 안 보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를 뭐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리주의 자평명리학은 원령을 본으로 삼아 감명한다고 이미 여러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논리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 만약에 길신이면 순용을 하는 거고요, 흉신이면 역용하는 것이 사주 해석의 출발이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지지의 용신은 지금 현재 이 편관이기 때문에 이 편관을 중심으로 이 지지가 잘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편관 7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을 만난 것도 좋고요, 상관을 만난 것도 원래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화 식신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상관을 만난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이런 편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우리가 식신 같은 걸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상관으로 극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상관 같은 흉신을 쓰게 되면 흉신의 작용 때문에 삶에서 이제 그런 피해나 모습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유금을 편관으로 쓰고 있을 때 상관이 있게 되면은 유금과 사유 반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을 중심으로 편관의 세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에서 축토가 들어오게 된다면 사유축합으로 완전히 짜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재성이 들어오는 것도 원래 편관의 병이 될 수 있는데, 이 편관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폐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께서는 이 개축대운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요. 운에서 들어오는 이 축토는 확실히 병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런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재라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나 뭐 시부모로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분은 시부모와의 갈등이 항상 부부 불화의 원인이었고요. 사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편관과 상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성격이 불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참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게다가 이제 본인이 또 능력도 있겠다 하다 보니까 그냥 갈라선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 천간 구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천간을 보게 되면 월지 본기인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을 해서, 천간은 이 신금 편관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편관은 1차적으로 식신을 만나면 식신 제살이 되기 때문에 귀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식신을 만나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좋다 말았다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연간에 이렇게 식신을 만나서 식신을 제살할 수 있는 사주가 돼야 하는 건데요. 이 옆에서 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사주의 문제는 이 재가 병이 되는 겁니다. 식신이 살을 제거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 기술이나 혹은 내가 가진 언변 혹은 능력으로 난제를 해소하는 사람이 돼서 나름 내 귀를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식신이 이렇게 재를 생하게 되면은 재가 다시 편관 칠사를 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뭐 기술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도리어 돈을 버는 행위가 나에게 난제로 다가오거나 남자 문제로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이분은 초년에 좀 운이 받쳐줘서 나름 뭐 공부도 하셨고요. 본인 직업까지도 뭐 잘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항시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 직업적인 난제를 가질 수가 있고요. 남자로 인한 아픔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일지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이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주 구조를 보고 운을 확인해 보고 하면은 이 사주가 왜 이혼까지 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궁합을 가진 사주를 만나야 할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 사주의 병을 해소할 수 있는 사주를 가진 분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사주의 병은 천간의 이 기토가 병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일간의 뿌리가 지금 요 해중의 간목에 지금 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편관이나 상관 그리고 뭐 식신 같은 걸 쓰는 사주가 일간의 뿌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쉬운데, 이 일간의 뿌리가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얻어맞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항시 내가 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도 맞는 거고요. 내가 얻는 부나 귀가 오래 갈 수 없다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주가 이분에게 궁합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이분의 사주는 좀 어떠한가요? 이 정도가 되면 좋은 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런가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자, 우선 5월 개수의 지금 사주인데 편제격입니다. 자, 이 사주는 앞에서 언급한 간단히 궁합 보는 법에서도 자체로 뭐 일지충이 뭐 서로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상당히 좀 좋죠. 자, 그러나 이분도 한 번은 다녀오신 돌싱이신데 정확한 시기나 뭐 왜 그런지 이유 같은 건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정유대운 중에 이혼을 했다라고만 들었는데, 대운상으로만 보면은 일지가 좀 충하는 대운이 들어왔다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도 나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사주 구조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상당히 좋죠. 지지는 현재 월지 편제를 쓰는데 제가 가장 귀한 정관을 만난 것도 좋고요. 요 개수가 이렇게 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간의 구조도 지금 보시면은 이 편제가 천간의 정제로 떴죠. 그런데 이렇게 상관이 재를 만나서 상관생제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사주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과의 궁합이 좋은지를 봐야 하는데, 제가 상담 당시에 여자분께 제가 이제 근래 본 궁합 중에 참 드물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궁합을 가진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보시다시피 여자분이 사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치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그림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 정도 궁합이 되는 케이스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손님분께 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좀 사주를 좀 공개를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텐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이 여자분 사주의 병은 이 천간의 기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 이렇게 원래 살을 제해하는 사주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이 재가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재를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간의 간목이 여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겁재가 되는 건데,
이 간목이 갑기합으로 이 기토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습이 상당히 좀 보기 좋다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시간의 병화 같은 경우도 이 사주의 용신이자 흉신인 이 편관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사주가 남자분 덕에 오히려 좀 깔끔하게 해소해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일지가 서로 이렇게 해묘 반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좋은데 여기 하나 더 좀 생각해 볼게.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사주의 을목일간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횟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얻어맞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를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여자분의 일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상당히 궁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주 8글자만 보자면 상당히 여자분 입장에서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이 두 분은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물론 그러길 기대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궁합은 좋을 수가 있죠. 자, 궁합은 좋을 수가 있지만 결혼하는 두 사람의 앞으로의 운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부부는 공동 운명체이다 보니까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한 명의 운이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가 생기거나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부부간의 불화로 이어지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결혼 후 가깝게 만나는 대운이나 세운도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사주를 보는 시야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궁합을 보기 위해서 어떤 운으로 갈 때 뭐 이혼 위기가 높아지고 어떤 사주는 부적절한 배우자 상의 모양의 사주이고요. 뭐 이런 궁합이 되면 좋다는 내용들은 상당히 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제대로 궁합을 보는 법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궁합을 대조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사교쌤은 항상 여러분과 정확한 사주 보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